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작가 류승현이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강나나님의 우리의 모험입니다. 어우, 애가 왜 이렇게 울어대? 애엄마가 왜 애를 못 달래고 울려대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저 역시도 제 스스로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혹은 제 인생을 드라마에 비유하자면 행인 1, 2 정도 될까 말까 한 전혀 모르는 할머니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아팠을까요? 그날은 뭔가 하루 종일 안 풀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가족은 읍면리 단위의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직업 따라 이사가 잦고 근무 지역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살게 된 동네였지만 큰 불편이나 불만은 딱히 없었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커갈수록 딱 하나, 씩씩함만으로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겼지요. 그건 바로 소아과의 부재. 당시 3살배기 딸아이의 병원 진료를 초보 엄마는 굳이 소아과를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딸아이의 진료 거부 반응을 시골 동네 일반 내과 의사 선생님들께선 티가 나게 곤혹스러워 하셨거든요. 때문에 아이의 장애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한결 너그러운 소아과 진료가 마음이 편했고 3살박이 아이의 고열에 대한 처방은 아무래도 소아과가 믿음직스러웠어요. 솔직한 마음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 소아과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래저래 이유로 면허가 없는 초보 엄마는 딸아이의 감기 증상이 심상치 않을 때마다 매번 소아과 진료를 위해 용감하게 모험 아닌 모험을 떠났어요. 왜 모험이냐면요. 늘 짐을 챙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모험과 다른 바 없었답니다. 차로는 40여 분 운전해서 나가면 되는 거리였지만 겁이 많아 무면허를 고수하는 엄마는 감각 문제로 걷기 싫어하는 아이를 아기띠에 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텐트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딸아이를 위해 루틴 강박으로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책과 물티슈, 여벌옷,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정 간식 등을 바리바리 가방에 넣고서야 집을 나설 수 있었어요. 아이 몸무게만 해도 25kg은 훌쩍 넘었을 때였는데 늘 안고 다녀야 했어요. 아이가 유모차는 타지 않을 뿐더러 환승에 환승을 거쳐야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유모차는 편리하기보단 그 또한 짐으로 둔갑하기 십상이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됩니다. 30분에 한 대 있는 광역버스를 타고 30여 분 이동해 마성역에 내리면 30분에 한 대 있는 경춘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요. 경춘선에 탑승한 후 사릉역까지 이동한 후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30여 분 이동하면 드디어 소아과에 도착합니다.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는 유독 기차, 지하철을 불편해했어요. 경춘선 내 소음과 불빛 등으로 감각 추구와 시각 추구가 많은 아이에겐 곤혹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당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르고 달래고 늘 오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이에게 밝은 목소리로 괜찮아, 금방 도착할 거야 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죠. 어쩌면 괜찮다라는 말은 제 스스로에게 했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칭얼대고 부산스러워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끔하게 느꼈지만 가까스로 외면해야만 했거든요. 밝은 얼굴로 아이를 다독였지만 맞아요. 사실 늘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하다 못해 마음이 보글보글 끓다 졸여지는 날들도 많았어요. 간혹 텐트럼, 분노 발작이라 할 수 있는 아이의 감정 폭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기에 타인에게 아이와 제가 불편함과 민폐를 끼칠까 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어찌 3층에 위치한 소아과를 가기 위해 건물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면 때일은 안도감이 들곤 했어요. 아직 우리의 여정은 시작도 안 한 건데. 살짝 긴장은 놓을 수 있는 찰나였죠. 소아과는 늘 대기 인원이 많았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의 모험은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출발한 지 이미 2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였으니 예민 그 자체이곤 했지요. 당시 무슨 정신으로 1시간 이상을 아이와 진료 순서를 기다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분명한 건 기다림 내내 우당탕탕과 진땀 뻘뻘한 순간들로 가득했다가 가까스로 진료가 끝난 후에는 고생스러웠지만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있어 다행이야. 오길 잘했어. 라는 마음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가 끝날이라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일 역시 왔던 길의 반복입니다. 버스 탑승을 기다리던 중 긴 이동 시간과 고열에 지친 아이가 품에서 늘어졌지요. 평소 각성으로 낮잠도 잘 자지 않는 아이가 까무룩 지쳐 잠드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가 아이를 편안하게 뉘어주고 싶었어요. 정류장으로 제일 빨리 들어오는 버스가 평소에 타지 않던 버스 번호였지만 대충 보니 종착역이 사릉역이니 괜찮겠거니 싶어 별 생각 없이 바로 탑승했어요. 이 버스가 저와 아이를 원치 않는 또 다른 모험으로 데려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지요. 30여 분 소요됐던 거리를 돌고 도는 버스 노선을 따라 1시간 후 사릉역에 내리고 보니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어요. 아이도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을까요? 아직도 집에 갈 길이 멀어 보였던지 우려했던 텐트럼이 울음으로 시작되었어요. 흥분 상태인 아이와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는 없어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역 근처 공원에서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인적 드문 곳으로 간다고 갔건만. 아우, 애가 왜 이렇게 울어대? 애 엄마가 왜 애를 못 달래고 울려대요? 멀리서 아이의 울음을 지켜보시던 할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언성을 높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서러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서러움이었을까요? 또르르 떨어진 눈물이 걷잡을 수 없는 폭우처럼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30분에 한 대 있는 경춘선을 한 3대쯤 보냈을까요? 아이의 울음도 제 울음도 멈추니 까만 밤하늘에 뜬 손톱 같은 달이 그제야 시야에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히 아이에게 말했어요. 해님이 집에 가고 달님이 떴네. 우리도 집에 가자. 이상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도 보글보글하지도 않았어요. 돌고 돌아 모험을 끝내고 집에 도착했을 땐 왠지 오늘의 모험이 비로소 끝난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감대로 아이와 저는 6년이 지난 오늘도 그날의 모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는 그날처럼 대중교통 이용 중 텐트럼을 부리지 않아요. 저도 그날처럼 감정의 폭우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대중교통 타는 연습을 더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 유독 취약한 사회성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 있게 대중교통을 공유하는 매너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아이 고생 그만 시키고 이제 면허 좀 따는 건 어때? 라는 권유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습하는 중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라는 소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정말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이는 지하철은 좁은 답답해하지만 짧은 구간은 견뎌냅니다.
지하의 답답함과 특유의 소음, 반복적인 안내방송 소리, 짧은 간격으로 타고 내리는 사람들, 미로 같은 환승 통로들을 충분히 경험한 덕분이에요. 버스와 택시, 모노레일 등은 지하철보다 훨씬 더 잘 기다리고 더 잘 탑니다. 잦은 반복과 연습 덕분에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도 자연스레 체득하고 있어요. 요즘 엄마들에게 있어 면허는 필수라는 세상에서 아직도 무면허와 대중교통을 고집하는 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저는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났고 아이는 그 과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언제 감각적 이유와 강박 등으로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우선 오늘도 내일도 대중교통을 타고 목적지를 향한 모험을 떠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에게 말해줄 거예요. 아이만의 특유한 톤으로. 5분! 기다려! 버스 와! 버스 타고 특수수영 수업 가! 라고.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삶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강나나 씨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모험을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저 역시 제 아들과 함께 강나나 씨가 하고 있는 그 모험 제 지역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함께 열심히 즐겁고 신나고 우당탕탕한 모험을 떠나보자고. 이런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나나님의 우리의 모험과 함께한 작가 류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